이번에는 응급간호입니다. 여러분, 응급간호입니다. 자, 응급간호에서는 여러분들이 3월 13일 날 가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중요한 건 보셔야 돼요. 그럼 응급처치에서 사람을 구하는 4단계는 이제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겠죠? 기지쇼상이라는 거 넘어가고, 그리고 등급을 매겼을 때 1등급 응급간호에서 1등급 환자라는 거는 가장 먼저 관리받아야 될 환자를 1등급이라 그래.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환자를 분류할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나눌 건데 1등급은 어떤 환자가 들어가냐면요. 주로 호흡이 멈추었을 때, 호흡이 멈추었거나 호흡이 엄청나게 곤란할 때, 그리고 또 심장이 정지됐을 때, 그리고 또 대출혈 환자, 출혈이 엄청 심한 환자, 그리고 또 이때 호흡을 봤다는 말은 폐를 본 거고, 심장을 봤다는 말은 심장이니까 심장과 폐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심장과 폐가 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쪽에 있으니까 흉부를 다친 사람이 1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 분류의 단계를 표로 나누었는데 이거를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냥 저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정지가 왔고 쇼크가 왔고 호흡이 멈췄고 이런 호흡이 중증이라는 말은 멈췄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고 대출혈이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몇 단계다? 1등급 1단계 환자다 하는 정도까지 2단계는 참고로 15분 안에 치료를 해야 된대. 15분 안에 주로 천식 있죠. 그럼 천식은 엄청나게 심한 호흡곤란이잖아. 그래서 호흡곤란 그리고 심한 두통 이런 것도 왜 심한 두통도 뇌출혈 이런 거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만이라도 여러분 1등급 환자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도 유지가 기지쇼상이라고 하면서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기도 유지할 때, 자, 무의식일 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이런 말하면 기도 유지야. 그럼 기도를 여는 방법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여는 거예요? 머리를 기울이고, 그죠? 머리를 기울이고 턱만 들어 올리는 거. 요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두개골이 다쳤다든지 경추를 다친 환자라면 목을 뒤로 제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지지하고 턱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목은 지지하고 턱만 들어 올리는 거.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의식 환자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측이 아니면 고개는 똑바로 누웠다면 고개는 옆으로 이런 게 무의식 환자 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명 4단계에서 기지쇼상할 때 지잖아. 그런 말은 지혈을 시켰는데 지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압박, 직접 압박, 그리고 피가 지나가는 길을 눌러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뭐다? 지혈대인 거죠.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지혈대를 쓸 때는 지혈대를 쓸 때는 2번 중요하죠. 그림 문제로 우리 한번 풀었던 적 있어요.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요. 심장보다 먼 쪽에 묶는 게 아니라 심장 쪽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묶어야 돼. 그럼 내가 이쪽에 묶는다면 심장보다 가까운 쪽에 묶어준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혈대를 왜 마지막으로 썼어요? 왜, 왜 마지막으로 썼어요? 혈액순 때문인 거죠. 잠시만요. 혈액순환 때문이기 때문에 어떡한다? 조심. 2, 30분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2, 3분 후에 다시 묻는다. 자, 2, 3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묻는다 하는 게 지혈대 혈액순환 때문이라는 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봐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실 것을 주면 안 되는 환자는 무의식 환자, 병원에 도착할 환자, 수술할 환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밑에 화상입니다. 자, 화상 환자는
어디에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안면부예요. 안면이란 말이 얼굴이에요. 왜 그럼 얼굴이 가장 위험할까요? 기도가 익었을까 봐, 기도가 문제가 될까 봐, 기도 유지가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물집 아시죠? 터뜨리면 안 되고, 연고 바르면 안 되고, 그 위에는 멸균된 천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화상은 1도, 2도, 3도보다는 얼마 몇 퍼센트를 입었는지 화상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애기들아 소아들한테 하는 거랑 어른들한테 할 때 그 범위의 그 퍼센트 있죠. 머리부터 쭉 있죠. 요것도 여러분 그래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의 깊이를 말했을 때 1도, 2도, 3도, 그럼 1도 화상, 이러면 동상도 똑같다? 동상도요, 1도 동상이나 1도 화상이나, 그리고 욕창도 똑같아잖아. 욕창도 1도 욕창, 전부 다 뭐였다? 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발적 나타나면 1도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때, 발적이고, 2도 하면 뭐였어요? 수포였어. 그래서 2도 동상도요, 수포고요. 2도 욕창도요, 수포였어. 그죠? 같이 맞았고. 그래서 얼굴 부위 화상이 금방 말했다시피 기도 유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럼 3도 화상은 어떤 거다? 어떻게 됐다? 괴사된 거예요. 괴사가 됐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이동을 시키자. 그렇게 말했고 1도 같은 경우는 찬물이나 얼음물로 식히는 게 맞아요. 우선 일단 열을 빨갛게 된 걸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런데 3도까지 입었을 때는요. 찬물이나 얼음물로 식히는 거는 안 돼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은 그래도 기억을 합시다. 6번에 보시면 쇼크가 일어난다면, 사망한다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다 그랬어. 그럼 이때 왜 저혈량이었다? 혈장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화상 환자에게 쇼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쇼크를 막으려면 혈장, 신선, 동결, 혈장, 그거를 줘야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은 화재 시래 환자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원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증, 중증, 그리고 직원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한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금속이 들어갔을 때, 벌레가 들어갔을 때, 콩이 들어갔을 때, 뭐 다 있어요. 특히 이 콩이 들어갔을 때는 알코올을 넣어주면 콩알이 작아져요. 그래서 콩알이 작아져서 빠져나가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알코올을 넣고 머리를 흔들어주면 콩이 빠져나간다는 거고, 특히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경우는 불을 비추고 기름을 넣어주고 또 담배 연기 이런 거를 하면 지가 싫어서 바깥으로 기어 나오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산이나 알칼리 물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강알칼리 같은 거 있죠. 입었을 때는 세척을 해야 돼. 그걸 세척을 하는데 수압은 낮게 해야 돼요. 물을 너무 세게 틀어서 세척을 하면 오히려 그 강알칼리 화학 물질이 피부를 뚫고 막 자극을 줘서 안으로 더 침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할 때는 물을 오랫동안 하긴 하지만 수압은 쫄쫄쫄쫄 하면서 좀 낮게 해서 한 층이 아래로 가야 흘러내린 물이 건강한 쪽으로 접촉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거니까 알고, 그 다음에 동상 같은 경우도 1번 같은 경우는 기억하세요. 다리에 동상을 입었을 때는 걷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2번도 기억하세요. 궤양을 입었을 때 동상으로 궤양까지 생겼을 때는 어떤 거 예방접종해야 된다? 파상풍을 예방접종해야 된다. 4번 기억하세요. 동상 입은 부위는 올려준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뱀에게 물린 상처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올려주라 그랬어요.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0번에 수포 제거하지 말고 연고 바르지 말고 조심하세요. 마사지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조직이 죽어요. 마사지를 하면. 그래서 동상일 때 응급처치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사교상 뱀에게 물렸을 때요. 그럼 뱀에게 물렸을 때는 나머진 여러분 아니까 칼로 절개해서 독을 빨아낸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X. 그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X.
그리고 차가운 찜질을 한다. X. 오히려 조직이 괴사돼요. 물을 먹는다. 물 먹으면 독이 빨리 퍼져요. 그리고 자꾸 움직인다. 환자가 자꾸 움직인다. X. 독이 빨리 퍼져요. 이런 행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 5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4번, 5번에 보면 심장보다 상처 부위를 낫게 한다. 그리고 상처보다 심장에 어떻게 맨다? 가깝게 맨다. 심장보다 멀림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까 지혈 때도 상처 중심으로 심장과 가깝게. 사교상 뱀에게 물렸을 때도 독이 빨리 퍼지면 안 되니까 묶어준다면 심장에 가깝게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에 의한 교상이죠. 요거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벌레에 의한 교상, 벌레 곤충, 이때 손톱이나 칼로 침 같은 거 제거하지 말라는 거고, 냉찜질 하라는 거고, 특히 벌레니까 벌 같은 거 있죠. 그럼 뭘 관찰해야 될까? 알레르기죠. 그럼 이때 이 알레르기가 말벌이었다든지 이렇다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찰하라.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열중증입니다. 열중증. 지금 이맘때 정도 되면 열중증이 중요한 건 알지만 안 해야 돼, 사실은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썩 그렇게 공부의 수준, 레벨이 더 많이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헤맬 거면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그냥 헤매시고 다음 주는 헤매고 있으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아셨죠? 그럼 이때 일사병 같은 경우는 애국조회, 아침조회 같은 거 할 때 적외선의 원인, 일사병의 원인, 백내장의 원인, 이렇게 말하면 적외선이고, 열사병 너무 중요하잖아. 체온 조절 중추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얼음물을 준다는 거고, 얼마나 열을 식혀야 되면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거, 얼음물, 차갑다, 체온 조절 중추, 이런 말 나오면 열사병, 땀이 난다, 안 난다? 열사병은 발환이 되지 않아. 발환이 안 나. 땀이 없어. 반면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거 뭐예요? 열경련이야. 그럼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다량의 발환으로 염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염분을 잃어버렸다, 심하게 땀을 흘렸다 이런 말하면 열경련이지. 그럼 이때 열경련은 막 근육이 막 통증이 있으면서 경련을 해. 아파. 그래서 근육 마사지도 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이라든지 이온 음료, 소금물, 생리식염수 이런 말 나오면 열경련이에요. 반면 열피로는 여러분 열허탈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 너무 더위를 먹은 거야. 그래서 혈관들이 어떻게 났다? 더워서 혈관들은 늘어나요, 쪼그라들어요. 더우면. 혈관들이 더우면 늘어나죠. 혈관이 늘어나면 혈압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떨어지지. 그래서 열피로는 혈압이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막 떨어집니다. 너무 열을 받아서 혈관이 늘어나서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 쪽도 지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쇼크 체위를 취해줘서 모든 피를 심장 쪽으로 모아주려고요. 그래서 쇼크 체위, 트렌들렌, 브루크 체위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 그 체위를 취해주고 그리고 또 심장이 너무 더위를 먹어서 지쳤으니까 심장에 주는 바카스 강심제를 준다는 거. 그래서 강심제 나오면 열피로, 소금 나오면 열경련, 얼음물 나오면 열사병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코피입니다. 자, 코피는 여러분이 한번 쫙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이보기가 있다면 이보기를 해야 돼. 그래서 코피의 양상을 관찰한다. 왜? 이 코피가 동맥피가 된다면 뇌 출혈로 코피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줄줄 흐르는 단순한 코피인지 뇌 출혈로 코피가 콧구멍으로까지 새어 나온 건지 그거를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거라는 거. 나머지는 일반적인 코피가 났을 때 주의사항입니다.